1988년 봄, 전라남도 어느 바닷가 소도시 해동읍. 읍내는 크지 않았지만 소문은 서울보다 빨랐다. 아침에 누가 넘어졌는지 점심 전에 다 알았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는 그 당사자들보다 옆집 아주머니가 먼저 알아내는 곳이었다. 해동읍 중심에는 해동회관이라는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 예전엔 군민회관이요, 결혼식장이요, 동네 잔칫집이요, 선거 유세장이요, 무슨 일이든 다 하는 맞는 건물이었는데, 요즘은 낮에는 탁구장 비슷하게 쓰이고 밤에는 동호회들이 몰래 모여 춤 연습도 하는 곳이었다. 그 회관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은 다름 아닌 사교댄스 교실이었다. 이 교실을 이끄는 사람은 전직 악극단 출신이자 자칭 해동읍 리듬의 황제 장두만 선생이었다. 나이는 52, 머리는 과하게 넘겼고, 콧수염은 자존심처럼 반듯했고, 말할 때마다 손끝이 춤을 췄다. 그는 늘 말했다. 인생이 꼬일 때는요, 발부터 풀어야 됩니다. 발이 풀리면 허리가 풀리고, 허리가 풀리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원수도 차차차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절반은 믿고 절반은 웃어넘겼다. 왜냐하면 두만 선생은 대체로 틀린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더 웃겼기 때문이다. 그 봄, 해동회관 차차차 교실에는 유난히도 별별 사람들이 몰렸다. 먼저 오복순.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45살 여인이었다. 성격은 화끈했고, 입은 빨랐고, 손은 더 빨랐다. 김치 한 포기 써는 속도로 사람 속도 긁는 재주가 있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사별했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복순이 웃으면 해가 뜨고 화내면 장마 온다 고했다. 다음은 박기동. 읍내 철물점 사장이자 49의 노총각이었다. 몸은 멀쩡했는데 성격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말수는 적고 표정은 늘 망치 자루 같았다. 하지만 속은 유리창처럼 약했다. 누가 상처 주면 평생 기억했다. 복순과는 시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싸웠다. 기동씨, 이 양은 냄비 바닥 왜 이래? 종이장 같아. 냄비를 바닥으로 쓰니까 그렇지요. 사람 말투가 왜 그래요? 말은 원래 입으로 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질머리를 철물점에서 갈아 끼웠나. 이런 식이었다. 그리고 한만출. 읍내 택시기사 51. 동네 정보통이자 걸어다니는 라디오였다. 누가 어디서 뭘 먹었는지, 누가 통장을 새로 만들었는지, 누가 이웃집 개한테 물렸는지까지 다 알았다. 그는 차차차 교실에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춤을 배워야 손님 응대가 부드러워져요. 지금은 코너 돌 때도 화가 나서 차가 덜컹거리거든.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만출은 진심이었다. 또 한 사람, 양미자. 읍내 다방 청춘의 마담이었다. 말끝마다 웃음이 달려있고 사람 마음을 금세 간파하는 눈치 백단이었다. 그녀는 사실 춤보다도 구경이 목적이었다. 사람들이 엮이고 꼬이는 걸 보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동의 진짜 중심이 되는 청년 아닌 청년 최병태. 38, 읍사무소 서기. 모범생처럼 생겼고 모범생처럼 살았고 지금도 펜을 가슴 주머니에 3자루씩 꽂고 다녔다. 문제는 너무 반듯하게 살아서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차차차 교실에 등록했지만 첫날부터 눈빛이 상갓집 문상객 같았다. 두만 선생은 참가자들을 쭉 훑어보더니 손뼉을 딱 쳤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남이 아닙니다. 이미 차차차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예요. 복순이 중얼거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두만 선생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자, 오늘 첫 수업은 파트너 정하기. 그 말이 떨어지자 회관 안의 공기가 이상해졌다. 여자들은 슬쩍 옷매무새를 고쳤고 남자들은 괜히 허리를 폈다. 문제는 파트너가 참 애매하게 남았다는 것이었다. 복수는 하필 기동과 짝이 됐다. 둘은 마주 서자마자 동시에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 왜 하필 이 양반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없나? 있었으면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두만 선생은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런 긴장감. 춤에는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복순이 버럭했다. 선생님, 이건 긴장감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하지만 두만 선생은 이미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있었다. 잠시 뒤 회관 안에 경쾌한 리듬이 흘렀다. 하나 둘 차차차. 둘둘 차차차. 문제는 아무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만출은 시작하자마자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졌고 병태는 긴장한 나머지 여자 파트너 손을 너무 공손하게 잡아 마치 서류 결제받는 사람 같았고 미자는 춤보다 거울 보기에 바빴다. 복순과 기동은 더 심했다. 발 좀 보셔. 보고 있습니다. 내 발을 밟았잖아요. 복순 씨 발이 먼저 왔습니다. 내 발이 먼저 갔겠어요. 당신 발이 밀고 들어왔겠지. 춤인데 발이 안 들어가면 기어다닙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만출이 배를 잡고 웃다가 또 넘어졌다. 첫 수업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집에 갈 때쯤 되니 여기저기 발등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자존심도 함께 멍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나왔다. 그 다음 주에도 나왔다. 처음엔 춤 때문이 아니라 누가 더 망가지는지 보러 나왔다. 그리고 그게 점점 기다려졌다. 차차차 교실은 해동읍의 밤문화를 장악했다. 복수는 매번 기동과 부딪혔다. 춤출 때도 쉬는 시간에도 끝나고 나갈 때도 싸웠다. 기동 씨는 허리가 왜 그렇게 딱딱해? 복순 씨는 입이 왜 그렇게 안 쉬어요? 당신은 춤이 아니라 도로 측량하는 것 같아. 복순 씨는 박자가 아니라 태풍 경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둘이 싸우는 걸 매주 구경했다. 처음엔 말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의자 놓고 앉아봤다. 해동회관 차차차 교실은 어느새 춤 교실인지 공개 부부싸움 예행 연습인지 모를 지경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두만 선생이 큰 발표를 했다. 여러분, 우리 해동읍 대표로 전국 생활댄스 경연대회에 나갑니다. 순간 모두 얼어붙었다. 예. 누가요? 우리가요? 전국이요? 두만 선생은 당당했다. 왜 안 됩니까? 서울 사람 발이 2개면 우리도 2개예요. 만출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제 발은 가끔 3개처럼 꼬입니다. 괜찮아요. 열정으로 메우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해동읍 차차차 교실은 단순 취미반이 아니라 국가대표 후보촌이 되어버렸다. 연습은 혹독해졌다. 두만 선생은 스톱워치를 들고 다녔고 발끝 각도까지 지적했다. 병태는 점심시간마다 읍사무소 복도에서 몰래 스텝을 밟다가 계장에게 공무원이 왜 복도에서 차차차를 추냐는 핀잔을 들었다. 만출은 택시 손님 기다리면서도 운전석 밖으로 한 발씩 내밀며 연습했다가 교통순경에게 경고를 받았다. 미자는 다방에서 커피 타다 말고 허리를 흔들어 손님들 시선을 빼앗았다. 그리고 복순과 기동,
둘은 여전히 티격태격했지만 이상하게 춤은 점점 맞아가기 시작했다. 기동은 복순이 성질을 부릴 타이밍을 읽기 시작했고, 복순은 기동이 긴장하면 왼쪽 어깨가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서로 발을 밟았지만 나중에는 서로가 넘어질 것 같으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연습이 끝난 뒤였다. 회관 지붕에 빗소리가 둔탁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먼저 가고 복순과 기동만 늦게까지 남아 스텝을 맞췄다. 복순이 말했다. 기동 씨. 예. 처음엔 진짜 재수 없었어요. 기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복순이 피식 웃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꾸 보다 보면 또 다르게 보이네. 기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복순이 괜히 더 크게 웃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둘이 이런 대화를 다 하고. 그날 이후 둘은 덜 싸웠다. 아니, 겉으론 여전히 싸웠지만 말끝에 힘이 조금 빠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챘다.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양미자였다. 어머나, 저 둘 분위기 봐.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주는 거네. 만출은 신이 나서 택시 손님들에게 떠들어댔다. 해동읍에 큰일 났습니다. 반찬 가게 오복순하고 철물점 박기동이 차차차 하다가 서로 눈 맞을 판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읍내 전체가 다 알게 됐다. 정작 본인들만 부인했다. 누가요? 내가 저 양반을? 말도 안 됩니다. 저 인간이랑?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제일 수상했다. 드디어 전국대회 날이 다가왔다. 해동읍 사람들은 마치 올림픽 선수단 배웅하듯 회관 앞에 모였다. 누군가는 삶은 달걀을 싸왔고, 누군가는 김밥을 말아줬고, 누군가는 괜히 부상 조심하쇼. 를 외쳤다. 대회 장소는 광주의 한 시민회관이었다. 문제는 출발 전날 밤 터졌다. 두만 선생이 연습 중 허리를 삐끗한 것이다. 그는 차차차의 정수를 보여주겠다며 과하게 회전하다가 어이구 소리와 함께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두가 달려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두만 선생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허세를 놓지 않았다. 나는 괜찮아요. 차차차는 허리로 추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추는 겁니다.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신만으론 병원비 안 나와요. 일어나요. 결국 두만 선생은 대회의 직접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제자들을 불렀다. 얘들아 잘 들어. 춤은 잘 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만출이 울먹였다. 그럼요. 끝까지 안 도망가는 사람이 이겨. 그 말은 이상하게 다들 가슴에 남았다. 대회 당일 해동읍 팀은 다들 긴장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온 팀들은 의상부터 달랐다. 반짝이는 구두, 번쩍이는 드레스, 프로처럼 보이는 자세. 해동읍 팀은 그에 비하면 촌스럽고 소박했다. 누군가는 어제 막 다린 셔츠를 입었고, 누군가는 신발이 조금 컸고, 만출은 택시기사 시절 버릇대로 자꾸 허리에 손을 얹었다. 병태가 중얼거렸다. 우리 너무 촌티 나는 것 아닙니까? 미자가 말했다. 촌티가 아니라 정감이지. 어깨 펴. 복수는 말없이 기동 넥타이를 바로 잡아줬다. 기동은 괜히 헛기침했다. 드디어 무대에 올랐다. 처음 몇 초는 괜찮았다.
그런데 만출이 긴장한 나머지 박자를 반박자 앞서기 시작했고 거기에 병태가 놀라 동선을 잘못 들어갔다. 한 명이 꼬이자 줄줄이 흔들렸다. 복수는 속으로 망했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기동이 복순 손을 꽉 잡고 아주 작게 말했다. 복순 씨, 그냥 웃읍시다. 복순은 순간 어이가 없었다. 지금 이 판에 웃어요? 원래 차차차는 웃으면서 추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복순은 이상하게 웃음이 터졌다.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고, 망할 것 같아서 웃었고, 여기까지 온 게 우스워서 웃었다. 그 웃음이 전염됐다. 기동도 웃고, 미자도 웃고, 만출도 웃고, 병태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춤이 달라졌다. 완벽하진 않았다. 박자도 조금씩 흔들렸고 발끝도 프로답진 않았다. 하지만 무대 위 사람들은 진짜 즐겁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서로를 보며 터지는 생생한 웃음.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고 실수하면 눈짓으로 넘기고 박자 놓치면 같이 끌고 가는 춤. 관객들이 먼저 반응했다. 처음엔 웃다가 나중엔 박수를 맞췄고 마지막엔 다들 박자에 손뼉을 쳤다. 차차차, 차차차. 무대 아래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해동읍 팀은 마지막 포즈를 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대상은 아니었다. 기술적으로 더 잘하는 팀은 많았다. 하지만 그날 최고 인기상은 해동읍 팀이 받았다. 심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팀은 춤으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보여줬습니다. 함께 웃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얼떨떨했다. 만출은 상장을 들고 울었고 병태는 생애 처음으로 무대에서 만세를 했다. 미자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복순과 기동은 서로를 봤다. 말은 없었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같이 망할 뻔했던 그 순간이 제일 좋았다. 해동읍으로 돌아오자 은민들이 환영 현수막까지 걸어놨다. 해동의 자랑. 다 함께 차차차. 누가 이런 걸 만들었냐고 하니 만출이 슬쩍 손을 들었다. 다들 어이없어 하면서도 웃었다. 그날 저녁 해동회관에서는 작은 축하잔치가 열렸다. 두만 선생도 허리에 복대를 차고 나타났다. 그는 제자들을 보더니 괜히 헛기침을 했다. 역시 내가 사람을 잘 키웠어요. 복순이 말했다. 선생님은 허리부터 좀 키우세요. 회관 안이 웃음바다가 됐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기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기동은 원래 남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손에 종이컵 하나를 든 채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만출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건 다 알지. 복순이 옆구리를 찔렀다. 기동은 계속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차차차 배우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반듯하게만 살면 참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좀 꼬이고, 좀 밟히고, 좀 웃겨야 사는 맛이 나더군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기동은 복순을 봤다. 오복순 씨. 복순이 눈을 크게 떴다. 예. 처음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회관 안이 웃음으로 터졌다. 기동은 귀가 빨개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무섭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복수는 웃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앞으로도 나랑 계속 싸우면서, 아니, 춤추면서 살겠습니까? 순간 회관이 뒤집어졌다.
어머어머, 세상에, 이게 청혼이네. 야, 드디어 한다. 만출은 박수를 치다 컵을 엎었고, 미자는 벌써 눈물을 닦고 있었고, 두만 선생은 감격해서 복대를 만지고 있었다. 복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박기동 씨. 예. 당신 말이 참 서툴러. 압니다. 청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죄송합니다. 복수는 피식 웃더니 말했다. 근데 딱 당신답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그래요. 계속 싸워줘요. 대신 끝나고는 꼭 웃어요. 기동은 그 말에 멍해졌다. 사람들이 더 크게 환호했다. 누군가는 장구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박수를 맞췄고, 두만 선생은 갑자기 음악을 틀라고 외쳤다. 잠시 뒤 회관에는 다시 경쾌한 리듬이 흘렀다. 복순과 기동이 가운데로 나왔다. 이번엔 싸우지 않았다. 아니, 표정은 여전히 투닥거리기 직전 같았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원을 만들었다. 만출도 미자도 병태도 동네 아줌마들도 심지어 구경만 하던 아저씨들까지 하나둘 들어왔다. 그리고 정말로 다 함께 차차차를 추기 시작했다. 누구는 박자를 놓쳤고, 누구는 발을 헛디뎠고, 누구는 웃다가 춤을 멈췄다. 그런데 아무도 창피해하지 않았다. 누가 실수하면 더 크게 웃었고, 누가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줬다. 회관 바닥은 낡았고, 조명은 촌스러웠고, 음악은 테이프가 조금 늘어져 있었지만, 그 밤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간사한 무도회장이었다. 두만 선생은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거였어. 미자가 물었다. 뭐가요? 두만 선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춤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끼리 안 넘어지려고 같이 웃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 흐른 뒤에도 해동읍 사람들은 그 봄을 오래 기억했다. 복순과 기동은 가끔 여전히 시장에서 티격태격했지만 예전처럼 날이 서 있지는 않았다. 만출은 여전히 소문을 퍼뜨렸지만 예전보다 사람 말을 따뜻하게 전했다. 병태는 차차차 덕분에 성격이 조금 풀려 결국 읍사무소 여직원과 선을 보게 됐고, 미자는 다방에서 손님들에게 인생 막막하면 차차차부터 배워라는 명언을 남겼다. 해동회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매주 토요일 밤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춤을 췄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웃음이 있었고, 대단한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서로를 챙겼다. 누군가는 그 시절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먹고 살기 빠듯한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같이 웃을 줄 알았어. 정말 그랬다. 인생은 늘 계획대로 가지 않았다. 장사는 안 될 때도 있었고, 몸이 아픈 날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해동읍 사람들은 한 번 배운 걸 잊지 않았다. 힘들수록 혼자 끙끙대지 말고 누군가 손을 잡고 한 발쯤 옆으로 비켜 서는 법.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넘어질 때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 어느 늦은 봄밤, 회관 창문 틈으로 음악이 새어나왔다. 안에서는 복순과 기동이 천천히 스텝을 맞추고 있었다. 젊은 시절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더 편안했고 더 다정했다. 복순이 중얼거렸다. 박기동 씨. 예.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기동이 대답했다. 발 잘못 디뎌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복순이 웃었다. 그럼 평생 잘못 디뎌봐요. 기동도 드물게 웃었다. 회관 밖으로는 저녁바람이 불고 멀리 시장 간판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안에서는 또 누군가 박자를 놓쳤고 누군가는 그걸 보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 사이로 다 함께 살아간다는 게 꼭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 작은 읍내 사람들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같이 춤추고, 같이 실수하고, 같이 망신도 당하고, 그래도 끝내 같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근사한 리듬인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날 밤도 해동회관에서는 누군가의 발을 밟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슬쩍 끌어안은 채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에라 모르겠다. 다 함께 차차차.